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는 가장 개발적인 방법. 직설 본색입니다. 자, 요즘 있어빌리티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던데 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있어 보이는 능력, 신조어잖아요. 그렇죠. 네. 나쁘게 말하면 뭔지도 아시죠? 있는 척 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장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 능력을 있어빌리티라고 하는데 네. 저희 직설 본색이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좀 넘게 네.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버님이요. 네, 가족이. 네. 가족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는 물론 뭐 겉모습도 좀 있어 그렇죠. 보이겠지만 좀 내실을 갖추고 보다 좀 탄탄한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그렇죠. 토론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누구나 얘기했던 그것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죠. 직설! 본색. 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김종혜 전문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자, 오늘 주제가 뭔지 한번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불나방 면세점 경쟁.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불나방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이라는 것 알면서도 내가 이 불에 뛰어들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드는 나방이 불나방이잖아요. 네. 요즘 면세점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불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돈이 벌리게 될 것인가 이런 논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 불나방 면세점 경쟁이라고 경제 직설의 제목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네. 자, 그런데 김영롱 앵커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게 네. 요즘 그 면세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있고 네. 많잖아요. 그리고 막 숫자 자체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네. 막 여기 있던 게 사라지고 저기 있던 게 새로 생기고 교통 정리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옛날에는 사실 시내 면세점 하면 두세 군데 딱 떠오르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사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신규 특허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도 거위가 너무 많아. 황금알을 나는 거위라고는 했는데 거위가 그렇죠. 너무 많아서 너무 제가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롯데면세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퀘익스도 있지만 네. 소공동점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네. 하는데요. 소공동점 롯데면세점이야 워낙 점유율 자체도 깡패고 그리고 워낙 여기는 잘 나가고 네. 그리고 주말마다 거기 지나가실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중국인 관광객들 그냥 막 버스 막 다 들어서가지고 막 롯데면 막 그렇죠. 막 밀물 네. 썰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많이 깔 건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 와중에 하나 좀 지금 하자면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네. 그 롯데 면세점이 앞에 내세우고 있는 모델들이죠. 예, 모델들 계속 제가 이따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뭐 김수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민호, 뭐 샤이니, 동방신기란다. 저기 슈퍼주니어. 제가 너무 좀 늙은 티가 많이 났나요? 슈퍼주니어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네. 롯데 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신세계가 바로 옆에 들어서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너무 여유로운 상황일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은 월드타워 좀 어떻게 다시 갖고 오느냐다 보니까 네. 예, 뭐 그렇게 여기는 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신세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수요일 네,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을 화요일에 하고 있으니까 내일이죠. 예, 내일 네. 네, 꼭 녹화 방송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방송이니까 예, 네. 내일 예,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신세계 면세점 같은 경우는 과연 롯데 면세점의 집계 그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어요? 신세계 측이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네. 그 길 한두 번 건너는 게 관광객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가던 곳 가서 그냥 그렇죠. 쇼핑하고 다시 버스 타고 오는 게 낫지. 네. 과연 그냥 자유관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굳이 조금 길을 더 건너서 거기를 가겠느냐라고 얘기는 좀 하던데 이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초기 프로모션 때문에 네. 초기 프로모션 아주 뭐 강하게 한다면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예. 하나 이제 중국 관광객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야 길 건너는 게 귀찮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버스를 가지고 그 앞에다 내려주면 네. 원래는 롯데 면세점 앞에 내려줬는데 버스를 한 바퀴 돌아서 그 앞에다 내려주면 아시잖아요. 롯데 면세점에서 한 바퀴, 아니 반 바퀴 정도만 이렇게 돌아가면 네. 바로 신세계 자리잖아요. 네. 그거 돌아서 거기다 내려주면 거기서 그렇죠. 그냥 바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초기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저런 얘기들이 계속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기자 왈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집객을 하는 능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관광객을 모으는 능력이. 예, 네. 여행사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그렇죠.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수수료를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들여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세계가 과연 진짜 이렇게 빼앗을 수 있을까? 이건 진짜 뭐 뚜껑을 열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이거는 우리가 뭐 확답을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신세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초기 효과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신세계가 그걸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 며칠간이라도 롯데보다 더 강하게 때릴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초기 효과가 얼마나 나중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초기 한 일주일 정도를 그쪽으로 끌어서 네. 만약 여기가 롯데보다 좋다라는 인식만 주어지게 되면 네. 사람들의 인식도 입소문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렇죠. 롯데보다도 새 거고 훨씬 더 뭐 제품 구성도 낮고 가격도 싸게 판다더라라는 얘기만 나오면 뭐 중국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건 뭐 다반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결국 다 돈에 연관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수수료를 얼마나 더 싸게 후려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행사들도 발을 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내일 모레 정도는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아, 진짜요? 네. 뭐 사실 거예요? 뭐 사진 않더라도 네. 가서 직접 얼마나 한번 이동이 보시- 있는지 정도는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아니 휴가 가실 거면 미리 말씀해 달라고요. 저희 스케줄 조정해야 되니까. 전 휴가 안 가고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생기는 면세점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두타와 이제 네. 신세계도 그렇고 네. 두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일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네. 두타의 가장 큰 장점은 모델이 송중기라는 겁니다. 대박이죠, 대박이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송중기의 네. 하루 일상이라고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아침에 그 정수기 물을 마시면서 다 광고예요. 아 다 광고로. 아침에 정수기 물을 마시기 시작해서 뭐 이제 오전 운동 신발을 신고 네. 운동화 광고로 신발을 신고 나가서 이제 저녁에는 맥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송중기의 일상. 그 전체가 돈인 거예요. 네. 하루 일과가 돈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 뭐 6개월 전에는 뭐 설현이었고 또 몇 개월 전에는 누구였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뭐 한 3개월 다 갈 거예요. 되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도 3개월만 가는 게 어디예요? 제가 지금 뭐가 돼요? 네. 좋고. 아 그리고 또 하나 두타 면세점 같은 경우는 네. 특이한 게 24시간 면세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얼마나 24시간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이것도 이거고 두타가 아시다시피 동대문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겠다. 동대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쇼핑 오니까 네. 겸사겸사 면세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들었던 분석 중에 하나는 네. 동대문에서 쇼핑하는 층이랑 면세점 가서 쇼핑하는 층이랑 다를 거라는 그렇겠네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과연 이 둘 간의 시너지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나올 거냐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면세점 전체적으로 지금 특히 새로 이제 들어서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네. 명품을 얼마나 많이 끌어모으느냐, 명품 브랜드를 그렇죠. 끌어모으느냐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샤넬. 빅3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끌어모으느냐가 관건이긴 한데요. 신세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본부 총괄 사장이 네. 노력을 하면서 루이비통과 입점 협상을 현재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 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명품 좀 끌어들이는 게 좀 난항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렇다 할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종효 의원님도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나라에 명품 사러 들어오나요? 우리 명품 살 거면 홍콩 가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홍콩 가서 사나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서 사나 똑같긴 한데 네. 가격이 홍콩에다 사서 홍콩에 가서 사면 홍콩은 그래도 중국이기 때문에 네. 잡힌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사치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중국권에서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국을 벗어나서 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명품을 사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또 있어요. 그 여의도에 생기는 거. 여의도에 생기는 건 이제 전 좀- 갤러리아 면세점. 그 뭐라 그러죠? 갈라파고스?
예. 고립된 네. 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아, 그 위치가?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의도에 입점해 있잖아요. 네. 여의도랑 이제 영등포까지 아. 전반적으로 서울시 자체가 이 구역을 조금 더 관광 그리고 쇼핑몰로 특화시키려는 네. 계획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너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63빌딩만 보더라도 이제 골드바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대요. 그렇죠, 그렇죠. 모양 자체도 골드바 느낌이고 금색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아쿠아리움 있지, 레스토랑 있지, 전망대 있지 하다 네.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갤러리아 면세점도 딱히 지금 명품 브랜드 입점 확정된 게 없어요. 구찌는 들어와 있는데 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빅3는 아직 빅3가 없다 보니까 뭐 이 입지 좋고 인프라 좋은데 네. 정작 살 게 없어. 좀 안타깝죠. 그리고 얼마 전은 아니죠. 처음에 프리오픈 했을 때 박수현 앵커가 저희 여기 회사 한번 다녀왔었대요. 근데 네. 하는데 좀 팽하다 하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뭐 그렇다 보니까 갤러리아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거를 얼마나 브랜드 입지를 많이 늘리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갤러리아 면세점에서는 우리 많다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닌가 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좀 넘겨볼게요. 이렇게 경쟁이 정말 심화되고 있는데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어떻게든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과열 경쟁 때문에 다 같이 그냥 좀 다 같이 지지부진한 거 아니에요? 일단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왜요? 왜냐하면 네. 이제 준비된 자료를 한 가지 보시면 네. 시내 면세점은 가파르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유통시장에서는 성장이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내수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성장 자체가 중요한 채널인데 네. 성장하고 있는 채널이 유일하게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면세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채널 쪽에서는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쪽이 이쪽이니까 네.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유유부동산까지는 아니지만 네. 기존에 그냥 백화점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운영하는 것보단 면세점으로 운영하는 게 그 안에서 입점료를 엄청나게 받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 쪽에서는 가장 돈이 되는 게 어쨌든 면세점이거든요. 네. 면세점에서 지금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면세점 열어놓으면 그 안에 서로 들어오려고 입점 경쟁이 붙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수수료를 붙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익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쪽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된 표를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 네. 일단 지금 열려있는 게 내일 열려있는 12가지, 그러니까 신세계 DF와 두산그룹까지 포함해서 네. 9개 정도인데요. 네. 내년에 이제 4개가 더 열리잖아요. 대기업 3개가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이 하나가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 대기업 3개는 이미 시장에서는 다 얘기가 끝나고 있죠. 네. 워커힐 다시 들어올 거고 롯데 잠실 다시 들어올 거고 그쵸. 네. 그다음에 하나는 현대백화점이 차지할 거고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뭐 경합 중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열어놨던 것들은 다 하고 그리고 신규로 중견기업이 하나 더 들어오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어쨌든 지금 큰 부동산을 운영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입장 혹은 유통업체 입장 측면에서는 면세점만큼 효율적인 게 없는 거죠. 이제 백화점도 잘 안 돼서 네. 매일 세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세일 가격이 원래 가격인 건지 원래 가격이 부풀어진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허가만 떨어지면 하려는 사람들은 뭐 밑도 끝도 없을 거다. 일단 근데 우리가 백화점하고 면세점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백화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점 업체들이 자신들이 입점을 해서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몇 % 임대료를 받는 거지만 면세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물건을 직접 사입해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그렇죠. 다르죠. 어쨌든 그런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뭐 입점 경쟁력 자체가 네. 뭐 공항 같은 쪽에는 충분히 있지만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성장하고 있는 성장하고. 채널이 이쪽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체되고 있거든요. 네. 백화점 매출도 정체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익도 굉장히 정체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백화점 그 면세점 채널에서는 매출도 늘고 있고 이익도 늘고 있는 유일한 채널이거든요. 그 오프라인 쪽에서 뚫을 곳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건 뭐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늘게 되면 이쪽이 더 발달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여러 번 지적하셨던 게 이제 해외 명품들을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네. 하셨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국내 들어와서 한국 제품들도 많이 사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투자에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사실 발전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유통업체들이 돈 벌 구멍이 지금은 면세점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다 인정하고 있는 바거든요. 얼마나 수익성이 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랑 비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듀프리와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점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의 EV 에비타가 지금 한 10배 정도의 수준, 그다음에 시티 정도가 위원님, 1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죄송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EV 에비타라고 하는 건 총 기업 가치 대비해서 세금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뺐을 때 벌어들이는 순현금 두 가지를 비교한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몇 배 정도냐 수준인데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호텔이나 면세점의 평균이 한 10배에서 10배. 12배 정도 네.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호텔 신라 기준으로 12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평균 수준이라서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싼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적정 가격인데 그러면 이 적정 가격을 넘어서 더 비싸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좀 더 특화돼서 수익성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 면세점들은 초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줬지만 어. 현재는 너무 경쟁자들이 많아지면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는 저는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공격형으로 덤벼들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탑픽은 꼽아보자면 당연히 호텔 신라나 호텔 롯데 상장의 연관을 네, 받을 네. 수밖에 없는 롯데 쇼핑 같은 종목군들을 탑픽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보되 다만 과거만큼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은 이제는 조금 불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얘기할 순서가 되긴 했는데 저는 지금 약간 순서를 좀 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전화 연결을 하는 동안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요즘 그 추가적인 특허 논란에 대해서 원인을 좀 잘못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잘못 짚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사가 잘 되려면 두 가지 조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님이 많아지든지 아니면 한 손님이 찾아와서 많이 사가든지. 그런데 지금 추가적인 특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일정하니까 거기에서 면세점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밥그릇을 나눠 먹는 것 아니냐. 결국 그러면 우리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약간 관점이 다른데 네. 속도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고 면세점도 늘어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속도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네. 더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광객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면세점은 막 늘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늘려버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어긋나서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이 이런 게 깨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세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얘는 생각보다 천천히 늘어나는데 면세점은 의외로 이제 허가를 빨리 내주면서 이게 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속도 때문에 제가 한번 또 궁금한 게 요즘에 네. 막 새로 생기는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밖에 안 되는데 올해 매출 목표가 막 1조 3천 막 그래요.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네.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자료를 내놓지는 않을 그렇죠. 거거든요. 자신들 어느 정도 자신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가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꼭 그 정도까지 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규모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 네. 저희가 다른 분의 전문가를 좀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는 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연결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저희 이야기 좀 들으셨나요? 네네. 그러면 면세점 업황에 대해서 이재광 이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면세점 업황에 대해서 뭐 그전부터 꾸준히 연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면세점이라는 것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출국하는 네. 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면세점 업체들이 그동안 그래도 기본적인 꾸준한 수익을 올려서 하나의 캐시카우, 그 그룹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탈락한 업체들
뭐 저희와 같은 계열사입니다만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죠. 지난 연말 볼 연초까지 네. SK 네트워크스도 이번에 탈락을 했고요. 또 롯데 면세점이 탈락하면서 신세계와 두산이 새롭게 진입을 하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들 업체들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 근데 이번에 또 정부가 추가적인 면세 사업자를 4곳이나 선정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강한 또 반발을 하고 있는 등 어쨌든 정부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이 면세점에 대한 사업권은 틀림없이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 계열사가 탈락되면서 복지 혜택 많이 줄어들으셨나요? 그거는 아닌데요. 그런 건 상당히 아니죠. 조금 분위기는 안 좋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정부 정책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면세점과 관련된 탑픽 수혜 종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것들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실질적으로는 면세 사업자를 위주로 하는 면세점에 납품하는 납품 업체들보다는 사실 납품 네. 업체는 국내 업체보다는 해외 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나마 국내 업체 중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뭐 이미 발표됐던 신규 사업자가 어떻게 선정되냐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죠. 네. 그 뭐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접수를 4개월간 받아서 올 열만쯤 선정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또 정부 정책이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저는 아직도 그에 대한 퀘션 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됐던 뭐 신세계라든지 두산 관련주들이 일시적인 혜택은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전 너무 재밌게 들었던 게 네. 저희 같은 일개 사원도 아니고 이사나 되셨는데 복지 뭐 얘기 뭐 그런 걸로 타격이 크겠어요. 얘가 아이고. 씁쓸해지네요. 제가 씁쓸해지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씁쓸해지네요. 이제 저희가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먼저 김영롱 앵커부터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주실까요? 네, 결론 직설이요. 네. 이 말을 방송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자막을 넘길 때는 X자를 썼습니다. 금값이 X값이다. 얘기해도 되나? 네, 금값이 똥값이다.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거위가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너무 많은데 거위들이 금을 이제 너무 많이 낳다 보면 금값도 언젠가는 똥값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네.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걱정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저는 결론 직설 아무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위원님은 결론 어떻게 내시겠어요? 네, 저는 중립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수익률 정도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면 그 정도는 오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시장 수익률을 크게 앞서가면서 아주 좋은 성장률을 보이긴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익이 충분히 나고 있는 섹터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그래도 보이는 섹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장 파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제가 보기에 정부의 정책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기존 거 2개 탈락시키면서 새로운 사업자 진입시켜 놓고 기존 사업자를 다시 살려주는 그래서 시장 파이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놓고 보게 되자면 뭐 호텔 신라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 롯데 같은 그런 지배적인 사업자들은 여전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제가 생각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님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좀 저는 그렇다고 봤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늘어나지 않으니까 밥그릇 싸움에 치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면세점 업체들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롯데 면세점에서 뭐 몇 개를 사면 신라 면세점에서 할인을 해주고 혹은 롯데 면세점에서 뭐를 사면 신라 면세점까지 그 교통수단을 마련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다 같이 면세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약간 꿈과 희망의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네. 단순히 정부 정책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정말 잘 버는 그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지 않은 국가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다시 찾아가고 싶은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면세점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난 국민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성까지. 자, 이렇게 저희가 면세점이 현재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투자 전략까지 좀 탈탈 털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경제 직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앵커와 김종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